특히 50%대 여기 보이시죠? 네. 투자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3억 들어가는 아파트를 1억 5천 내지 2억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뭔가요? 세 번째 요소. 네, 전세가율.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저도 체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죠. 예. 전세가율 자체만 봤을 때 40%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가 가장 매매가 대비 매매가 대비 40%대가 굉장히 위험한 수치가 되겠고요. 위험하다는 게 이제 어떤 전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40%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매매가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또 전세가가 낮고 매매가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전세가율 자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버블이 그만큼 끼기 쉽다. 전세가가 내려갔다는 게 아니고 매매가가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낮아진 거고 이렇게 40%까지 낮아졌다면 남은 것은 이제 하락장을 예상할 수 있다는. 이미 이제 하락장에 좀 미쳐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락장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표네요. 부동산 경기 위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바로 또 45, 50 그때를 또 초창기 초기 단계를 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잘. 그래서 40%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50%, 55% 이 딱 상승 구간에 밑에서 위로 가는 전세가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투자의 적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50%대 여기 보이시죠? 투자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게 또 시간이 한 보통 상승장이 오면 한 5년 동안 이렇게 또 전세가율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 60%대까지 올라왔을 때까지 상승장. 왜냐면 그만큼 또 투자금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의 적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아무래도 그 매정갭 투자 세력들이 마구 이제 들어올 수 있겠네요. 환경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거죠, 마침 또. 그렇다고 또 뭐 전세가율 자체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뭐 매매 버블이 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투자 적기를 이 전세가율 하나만 지표를 보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이 하나만 봤을 때는 또 한편으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또 위에서 전세가율이 60, 50, 40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좀 위험할 수가 있겠고요. 밑에서 40, 50, 60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기간에 속해 있는 그 타이밍은 투자 적기로 전세가율만 봤을 때 물론 다른 지표랑 병합해서 봐야겠지만 연계해서 봐야겠지만 일단은 전세가율만 놓고 봤을 때는 투자 적기에 해당하는 구간이 40에서 60%로 상승하고 있을 때.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봤을 때 올해 작년까지는 전세가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봄부터 아주 봄바람 신바람이 불고 있죠. 전세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완전 치솟고 있잖아요. 전세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없어졌습니다. 서울 수도권이요. 근데 질문 드릴 게 있는데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높아지더라도 지금 보면은 보증보험 요새 없이 좀 진행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5월에서 9월 사이에 보통 이제 뭐 빌라 기준 말씀드리면 빌라도 그렇고 다 공통이잖아요. 공시가 150%였는데 이거를 공시가를 낮추고 그 보증보험률도 낮춰서 결과적으로는 24%가 낮아져서 엄청난 역전세가 유발이 됐어요. 맞아요. 강제 역전세. 죄송합니다. 자금이 얼마가 날아가셨죠? 제가 그것 때문에 5억이 넘게. 그래도 한 자리에서 끝났네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도 조금 또 위태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이것도 아까 1, 2번에서 언급한 정부의 정책과 연관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내리면 어떡합니까? 진짜 답답하다.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최근에 다시 회복장 상승 추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또 공시가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공시가도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또 단적인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에 보통 제가 서울 수도권만 투자를 하니까 서울 수도권에 작년에 한 대단지 아파트를 한 3억 정도 들어갔다고 치면 지금은 거의 반토막 1억 5천 많아봤자 2억
3억 들어가는 아파트를 1억 5천 내지 2억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 보증보험료 이런 거 고려해도요? 네. 보증보험료 자체가 어차피 대단지 아파트는 보증보험료 그 율 자체가 그쵸. 낮아져도 그거는 이제 실거래가 KB시세 기준가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알겠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나 그 KB시세가 없는 그쵸. 빌라 같은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었네요. 네, 맞아요. 알겠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좀 크게 할게요. 이게 잘 안 보여. 예금 잔액, 가계부채 총액. 이 지표를 가지고 또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예, 이 지표를 가지고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약간 이제 좀 어림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언론, 그 다음에 신문 기사에 어떻게 많이 나옵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뭐 기업부채 비율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대출 받는 그 액수 자체가 어마어마. 부채가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좀 경계해야 될 시기인 게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또 단순하게 부채 비율 아니면 부채 금액, 총액 그거 자체로만 보면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채 비율 플러스 순자산 비율까지 이걸 또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순자산 비율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순자산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난 없는데. 그래서 부채가 늘어났단 말이죠. 네, 거기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요. 담보대출 5억을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여기서 10억짜리 아파트가 15억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순자산 비율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담보대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2분의 1에서 3분의 2가 돼버리고 네, 또 계속 갚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우상향하기 때문에 자산의 금액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산의 비율은 높아지고 그 부채 비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또 부채 비율이 어차피 또 추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산이 더 높아지는 그 가운데 있어서 그 담보대출 추가 대출은요 더 적게 자산의 상승 가치보다는 부채가 증가하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 맞아요. 부채 규모만 따지면 안 된다. 예, 단순하게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이제 그 판단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약간 이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부채 비율은 올라가고 있지만 외환 보유액이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맞나요? 라온님? 네. 그냥 외환 보유액 이 나라가 얼만큼 갖고 있느냐 해서 98년도에 우리가 외환 위기를 맞았을 때는 그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때는 경제가 그냥 아주 그냥 한마디로 나라가 사라질 뻔했죠. 왜냐면 그 기축통화로서 이제 이렇게 무역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달러로 해야 되는데 외환 보유액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2010년도에 그때도 경제 위기가 왔었죠. 근데 그때는 보유액이 또 상당하게 있다 보니까 또 넘어갔고요. 지금은 또 엄청 많죠. 그래서 뭐 외환 보유액 때문에 IMF처럼 더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것은 뻥이에요.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그 돈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돈을 그냥 단순하게 숫자 아니면 보여지는 그 화폐 종이 교환 가치에만 얘기하지 말고 보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그 돈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10년 전에 그 만 원의 가치가 만 원의 가치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냐? 다르죠. 당연히 다르겠죠. 그 왜 그런 거죠? 그게 돈의 가치가 매년 녹아내리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 사회에 아주 근본이 되는 지식인데 사실 전 이거 라온님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금태환 제도라든가 미국이 이제 원래 이제 금을 가지고 보유한 만큼만 화폐를 생산해야 되는데 1차 전쟁, 2차 전쟁 하면서 정말로 미국이 장난을 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냥 약속을 어기고 마구 만들어냈어요, 달러를. 그래놓고 무기를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겨버리니까 뭐 중간에 더 세부적인 요소들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기축통화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전쟁의 역사죠. 그죠. 이겼으니까 뭐 전승국가로서 그 국제 간의 규약을 다 깨트려버리고
금태환 제도를 없앴죠. 근데 금태환 제도가 없애지고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제 통화량은 계속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쭉쭉.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쭉쭉. 증가할 수밖에 네. 없어요. 최근에 또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 대한민국 정권에서도 엄청나게 돈을 지금 뿌려대고 있죠. 그쵸. 뭐 국가적인 큰 경제적인 위험이 닥치게 되면요,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또 나라에서 또 자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자금을 완전히 몇천억 뿌려주고 또 심지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120조를 뿌렸다는 그 내용 자체가 최근에 120조를 뿌렸대요. 그 화폐 다 어디로 갑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물가로 결국에 주면 되는 거죠. 네, 물가. 특히 또 자산에는 부동산으로 많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결국에 그냥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사회적인 구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돈의 가치의 흐름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자 그러면은 부동산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열심히 저축만 하게 되면 더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돈의 가치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곧 또 다른 말로 화폐 가치, 또 다른 말로 현금 구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1,000원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그 물품, 재화의 가치가, 양이. 그 가치, 그걸 또 다른 말로 현금 구매력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왜? M2 통화량, 그게 시중에 풀려지는 돈의 양이 계속 매년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그 M2 통화량, 그 시중에 뿌려지는 그 돈의 양이 줄어든다고 하면 난리가 나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면서 진짜 그거는요, 부동산도 그것 따라서 완전히 폭락 하락이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애초에 근데 발행된 화폐 자체가 화폐량이 줄어들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좋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제를 배우다 말아가지고 이상한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자, 잠깐 중단하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 연계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이어서 미국에서 얼마만큼 돈을 많이 뿌려댄지 아십니까? 모르죠, 저는. 코로나 이후 2년 동안 발행된 달러가요. 나라에서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을 살린다고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때 그 뿌려대는 그 모습 장면을 헬리콥터 머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저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엄청나죠? 그 정도로. 그래서 미국에서 100년간 발행된 달러가 100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가정을 했으면 2년간 발행된 달러가 시중에 풀려진, 중앙정부가 돈을 뿌려대는 그 금액 자체가 40장, 무려 거의 20배. 오우, 평균 20배. 평균의 20배죠. 왜냐면 그럼 이거 다 돈 어디로 가요? 그 돈이 또 진짜 뭐 물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완전히 폭발력을 받고 미국이 작년에 몇 %까지? 10%까지 무려 육박해서 폭등을 했죠. 그래서 금리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그 영향력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근데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조만간 곧 완전한 안정 시대가 또 다시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좀 낮춰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화폐가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으니까 자산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돈을 자꾸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요. 현물화. 현물화로. 금도 좋고. 전환. 맞습니다. 금도 좋잖아요. 요즘에 완전 폭발력을 받고. 부동산 뭐 불안하다 싶으면 적어도 예금보다는 금으로 전환시키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사다가 남는 돈을 가지고 어디다가 주식 말고 금에 투자하시면 좋습니다.